오늘 뭐 하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정적분의 활용. 배운 것도 없는데 벌써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됐죠? 보자. 일단은 첫 번째 제목을 정적분은 넓이는 넓이야. 그런데 그냥 넓이가 아니라 수학적 면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뭐 삼각형이라던가 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넓이를 구했죠. 그럼 넓이라는 말과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적분이라는 말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 그럼 넓이의 특징은 뭐였냐? 항상 넓이가 존재한다라면 항상 양수였습니다. 그런데 정적분은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정적분은. 그럼 정적분이 언제 양수고 언제 0이고 언제 음수냐? 언제 양수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보자. 1번. X축이 이렇게 그림 그릴게요. 제목 없어요? X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X축 위에만 이렇게 있었던 거야. 얘를 우리가 Y는 fx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가 X는 A, 여기가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하자고. 그럼 이 넓이를 우리가 뭐 S라고 합시다.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요. 인테그럴. 왼쪽부터 오른쪽이라고 했죠. 모양미가 A부터 B까지. 그래프가 fx니까 여기가 fx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dx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좌변에는 넓이가 있죠? 우변엔 정적분이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림을 봤더니 그림이 주구장창 x축 위에만 존재하죠. 그러면 넓이와 정적분은 같습니다. 넓이 구하라고 하면 그냥 정적분만 계산하면 끝이래. 됩니까? 그럼 다음 상황을 봅시다. 2번. 이번엔 x축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가 x는 A, x는 B.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S.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주구장창 x축 위에 있었지. 그러니까 정적분이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 자체가 넓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엔 주구장창 x 뭐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이렇게 돼서 정적분을 계산하면 정적분이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는데 넓이는 음수일 수 없잖아. 그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더 붙여서 얘를 양수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게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를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어떨 때는 위에 있다가 어떨 때는 X축 밑으로 내려간 거야. 그러면서 여기를 A라고 하고요. X절편을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X축 위에 있을 때랑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친 부분의 저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할게요. S라고. 그러면 인테그럴 얼마부터? A부터 B까지로 일단 끊어줍니다. A부터 B까지 fx dx는 그럼 A부터 B까지 즉 빨간색은 X축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러니까 정적분이 곧 넓이가 되는 거죠. 됐냐? 그런데 보세요. 인테그럴 B부터 C까지. 그럼 B부터 C까지 얘들아 X축 어디에 있냐? 아래에 있지. 내가 이렇게
정적분을 열심히 계산해봤자 얘가 해보나 마나 뭐 된다? 음이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얘가 양수가 되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야.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눌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빨간색이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y는 gx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요. x는 a, x는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곡선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언뜻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넓이 S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인테그럴. 왼쪽부터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A부터 B까지. 우리 얘들아 하나만 무식하게 암기하자. 전 따라하세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뭐라고 얘들아?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그래서 fx가 주구장창 gx보다 위에 있죠. 맞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위에 식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 식을 이렇게 뺍니다.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끝이요. 2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누가? y는 fx가. 너무 쉬워 오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초록색이. 얘를 y는 gx라고 합시다. 그럼 교점이 3개 있으니까 얘를 x는 a라고 하고요. 얘를 x는 b라고 하고 얘를 x는 c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좀 구해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떨 때는 빨간색이 위에 있고요. 어떨 때는 초록색이 위에 있으니까 구간을 세분화시켜 볼게요. 그럼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얘들아 내가 인테그럴 A부터 어디서 끊겠냐? 느낌이 B에서 끊을 것 같죠? 이렇게. 됐니 얘들아? 그럼 A와 B 사이엔 누가 위에 있냐?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그래서 위에 거에다가 아래 거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플러스 인테그럴. 얘들아 이제 얼마부터 얼마까지 얘들아? B부터 C까지겠죠. 누가 위에 있어요? 초록색 GX가 위에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위에 거에다가 아래에 있는 빨간색 fx를 뭐 합니까? 빼면 된다. 그래서 뭐 되는 거예요? dx가 이렇게 되겠네요. 봅시다.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게요. 다시 쓰세요. 변이.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이렇게. 그럼 우리 뭘 배웠습니까? 우리 앞에 미분에서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기억나시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기억나시겠죠? 그럼 내가 뭐라고 했냐면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의 관계라고 했죠. 그럼 화살표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된다. 야 얘들아 속도랑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 뭐 하나 있었냐? 속력. 그래서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속력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적분할 수 있겠죠. 속력을 적분해요. 뭐 됩니까? 변이와 비슷한 개념인
이동 거리가 됩니다. 암기 좀 해주세요.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 됐습니까? 근데 속력은 하나 더 해볼게. 야,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게 속력이 되겠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살짝 언급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얘들아. 이렇게 봐봐. X축이 이렇게, T축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자고. 얘를 Y는 VT, 속도 그래프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맞냐? 내가 만약에 속력을 그리고 싶어. 그럼 속력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해야 되겠네. 그럼 절대값을 취한다는 얘기는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건 X축 아랫부분 꺾어서 올리는 거잖아. 그럼 얘가 속도 그래프라면 속력 그래프는 X축 아랫부분 꺾어서 올리면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 빨간색이 무슨 그래프예요? 속력 그래프, 속력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T축 아랫부분을 꺾어서 올려버리면 그 그래프가 속력이 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또 추가적으로 정리하면은 적분을 한대. 적분을 한다는 개념은 한마디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그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그게 속도구나. 적분이란 개념은요, 넓이를 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그게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필기하세요. 예제까지는 아닌데 필기하세요. T축이 있어.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여기면 2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는 3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5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 2, 그럼 좀 위에 둬야겠다. 5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물론 이 그래프는 Y는 VT 속도 그래프입니다. 됐니, 얘들아? 그럼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대하는 마음 자세. 어차피 그래프는 문제에 나왔다면 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그 그래프는 당연히 변이 아니면 속도 아니면 가속도 그래프겠죠. 문제의 90%가 속도 그래프입니다. 왜? 속도가 주어져야 걔를 변이로 바꿀 수도 있고 가속도로 바꾸기도 편하잖아.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 출제자들은 당연히 속도 그래프를 선호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볼 때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 그게 뭐냐? 부호가 중요합니다. 부호가 너무 중요하대. 부호가 왜 중요합니까? 속력은 없는데, 다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고 속도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였냐? 방향성이었죠. 그럼 방향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물체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그 방향을 부호로 표현했었죠. 그럼 부호는 왜 중요하다?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복습하면은 양수면 뭐예요? 오른쪽이던가 위로 가는 거고, 음수면 왼쪽으로 가던가 밑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었죠. 얘가 중요했어요. 그러면 봐봐. 그래프를 다시 보자고. 이걸 딱 보면서 이런 물체의 운동을 내가 마치 물체가 된 것처럼 무라인체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내가 이 물체처럼 운동을 해야 돼. 어떻게 한 거예요? 0초부터 2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갔네? 2초부터 3초는 밑에 있네? 알았지? 이러면 안 돼, 얘들아. 봐봐. 속도가 올라간다. 속도가 내려간다.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보면 안 돼. 뭐만 보는 거예요? 언제 T축보다 위에 있는지.
언제 위에 있는지, 언제 밑에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맞냐?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양, 오른쪽. 2초에서 3초는 밑에 있잖아. 어느 쪽? 왼쪽. 3에서 5초는 오른쪽. 얘를 딱 보자마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이렇게 되겠네, 운동이. 됐냐? 그런데 뭐가 궁금해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여기를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갔지.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갔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해되냐? 내가 뭐라고 했어? 속도를요, 적분하면 변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의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그게 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출발점을 출발했어요. 봐봐, 암산해봐. 이 빨간색 넓이 얼마냐? 2야. 그럼 2가 뭘 의미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만큼 얘를 의미하는 거야. 맞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속도 그래프는 언제 T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부호도 중요하지만 이젠 뭐도 중요합니까? 넓이도 중요합니다. 왜 넓이가 중요합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너무 중요해. 전에 우리가 미분에서 속도 그래프를 배울 때는 방향성만 중요했는데 이번엔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는지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 좀 이해됩니까?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마지막 개념이 오늘. 보자. 다시금 지금 2초에 3초는 왼쪽으로 갔지. 이 넓이 얼마냐? 넓이 얼마야? 넓이 얼마야 얘들아 이거? 2분의 1. 그래서 왼쪽으로 2분의 1을 간 거야. 물체를 느껴야 돼. 온몸으로. 이 물체가 하나 되어서. 그럼 쉬워.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구간이에요. 다시 보자. 이 빨간 삼각형은 넓이가 얼마냐? 5.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오른쪽으로 5만큼 갔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언제 위에 있는지 언제 아래에 있는지 부호를 보자. 두 번째는 넓이를 보자. 그래서 두 가지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다른 관심은 쓸데없어요. 요거 꼭 기억해서 꼭. 밑에다가 1번. T초 후의 변위. X제로로 쓸게요. 미안해. 0초일 때 위치이기 때문에 T제로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처음 위치. 그럼 XT가 의미하는 건 T초 후의 위치. 마지막 얘가 의미하는 건 처음부터 T초 동안에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변위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봅시다. T초 후의 이번엔 속도를 볼게요. 그 속도를 VT라고 합시다. 이런 공식은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왕 암기하고 그냥 이렇게 암기해. 우리말로. VT는 뭐냐냐? V0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변했을 거 아니야.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누구를 적분해야 속도가 됐냐?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를 AT라고 할게요. AT, DT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개념이 끝입니다.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 주의합시다. 필기하세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부탁이에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X축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얘를 처음에 한번 그려볼게요. 뭡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가 0, 여기가 3입니다. 하나 더. 그래프를 그릴 때 극대점이나 극소점을 찾는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X절편을 찾으면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X절편.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해서 아시겠죠? 막 미분한 다음에 극점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X절편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 보자.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S1이라고 한대요. 얘는 뭐가 됩니까?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앞에 마이너스 자리 좀 내주세요.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의 x축이니까 dx라고 이렇게 씁니다. 대신 면적 자체가 아까 제가 개념 때 설명했지만 x축보다 밑에 있죠. 뭐니까 앞에다가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는 냅두고요. 얘 적분하시면 3분의 1의 x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에 0부터 3까지. 그 다음 다시 또 계산 좀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그대로 냅두고요. 위에 거를 집어넣으면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3, 27.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뭐 뺄 것도 없겠네요. 이게 답이 되겠네. 이게 S1인 거예요. 또 보자. 이번엔 지금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또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저 그래프를 그리면 쟤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 X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2가 되겠죠. 지금 제가 뭐 그린 거예요? Y는 4-X제곱 얘를 그린 거죠. 맞냐 얘들아? 그럼 이번엔 내가 구하려는 넓이가 어디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그럼 X축 위에 있으면 어때요? 넓이와 누가 같아요? 정적분이 똑같다라고 했죠.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X제곱에 dx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S2를 구할 수 있겠네요. 봅시다. 일단 가만히 봤더니 어떨 때는 X축 위에 있고요. 어떨 때는 X축 밑에 있습니다. 한 방에 구할 수가 없고요. 따로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인테그럴. 얘들 얼마부터?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dx. 정적분이 넓이와 똑같아요. 맞냐 얘들아? 파란색을 구해볼게요. 인테그럴 얼마부터 얘들아? 1부터 얼마까지?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dx야. 얘는 x축 밑에 있잖아.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랑 똑같습니다. 됩니까 여러분들? 미안한데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되지 얘들아. 혼자 해봐 계산. 안 되는 사람 따로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 안 할 거야? 봅시다. 이 문제를 바로 풀지 않고요. 그래프 그리는 요령 하나만 정리할게요. 그래프 그리는 요령 하나 정리할게요. 그래프 이렇게 할게요 그냥. 됐습니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짝수 차승이 있고요. 홀수 차승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홀수 차승 먼저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통과. 그 다음에 짝수 차승은 뭐 2차, 4차, 6차를 말하겠죠? 얘는 뭐 말이 좀 이상한데 그거 쓰세요 그냥. 튕긴다. 이렇게. 전혀 수학적이지 않죠. 전혀 1도 수학적이지 않아. 그냥 없어 보이는 표현이죠. 얘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필기하세요. 이거 아니야 지금. y는
x의 x-2의 제곱에 x-3의 5승에 x 플러스 2의 1승에 x 플러스 4의 3승에 이건 지울게요. 하지 말게요. x-5의 6승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프가 몇 차 함수야? 졸라 함수. 이렇게 있어요. 얘 그려야 돼. 그럼 일단 뭐 하냐? 각각의 인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시면 가장 작은 애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5가 이렇게 되겠죠. 됐니 얘들아? 그런데 하나만 기억할게. 일단 봐봐봐. 내가 일부러 좀 오버했어. 몇 차 함수냐? 9차에, 10차에, 15차에, 17차에, 18차야. 됐습니까? 짝수차승은 왼쪽에 출발할 때 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위에서. 이런 거 봐봐. 2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잖아. 2차 함수가. 4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잖아. 위에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됐냐? 이해할 수 있죠? 보자. 이제 가져봅시다. 얘가 막 내려와. 마이너스 4를 향해서. 막 내려오다 마이너스 4를 꼬라봤어. 짝수차승이야, 홀수차승이야? 홀수죠. 이거 홀수잖아. 다시 한번. 얘가 마이너스 4지. 그럼 얘 인수를 찾아봤어. 홀수차승이잖아. 뭐 한다고? 통과. 통과를 약간 주저앉았다가 요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통과시키면 돼. 됐냐? 무슨 말인지? 그다음 다시 또 고향을 찾아서 연어처럼 다시 돌아왔어. 마이너스 딱 봤어. 마이너스는 짝수차승이야, 홀수차승이야? 홀수죠. 1승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통과. 통과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다시 또 0을 향해서. 0은 뭐야? 1승이죠. 홀수차승. 뭐 한다? 뭐야 얘들아? 통과라고. 맞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또 기어 올라가다가 2가 있어. 얘는 뭐야? 이 새끼 봐라. 짝수네. 뭐 한다? 튕긴다. 뭐 하는 거예요? 얘가 기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튕겨버려. 이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튕겨버리는 거 이렇게. 다시 또 연어가 고향을 찾아서 X축을 향해서 가는 거 이렇게 막 가는 거야. 3이야. 3 뭔데? 홀수차승이네? 뭐 한다? 통과. 아니야? 내려오다가 오는 짝수 튕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홀수차승은 통과. 짝수차승은 마치 이게 튕긴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801번 봅시다. 그럼 801번을 보면서 딱 봤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필기하세요. 당연히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넓이를 구하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적분보다는 미분을 먼저 배웁니다. 왜? 미분의 목적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됐습니까? 꼭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서 X축이 있고요. 잘 그리지 마. 이거 전개하면 짱구야. 짱구 진짜. 알았지? X가 얼마야? 하나는 빵. 하나는 2가 이렇게 되겠죠.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홀수차승은 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3차 함수만 이런 거 연습 많이 이렇게 했잖아. 막 이렇게 그렸잖아. 물론 제가 말하는 모든 전제는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됐냐? 무슨 말인지? 어찌됐건 3차 함수니까 밑에서 올라간다 뭐하냐 올라간다 얘들아 뭐하냐 0에서 통과야 튕기는 거야. X가 1승이죠. 통과하는 겁니다. 맞냐? 그러다가 기어 내려가다 뭐하냐 여기서 2에서 짝수 차승이니까 튕깁니다. 이렇게 뿅 튕기면 돼. 너무 잘 그렸어. 이 정도면 돼. 더 잘 그릴 필요 없어. 오바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와 됐냐 얘들아? 그럼 네 y는 x가 있구나. 그럼 뭐 y축이 이렇게 있었겠지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는 x가 뭐 대충 이렇게 있겠죠. 됐냐?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봐봐, 얘들아. 좀 이런 생각이 들어. 너네 이런 공진 들지 모르겠는데 y는 x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저 직선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 없나? 없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죄송합니다. 할게요. 일단 봐봐요. 일단은 그럴 순 없네요. 적분 구간을 잡기 위해서 교점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얘와 곡선을 연립해야 되니까 전개하시면 y는 x 3승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가 이렇게 되겠죠. 얘와 y는 x를 연립해야 되잖아. 뭐 하는 거예요? x 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는 x라고 합니다. 지금 교점 찾는 거예요. 이항시킨 다음에 x로 묶어버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요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 대 뭐예요? 0, 1, 3. 됐냐? 여기가 0이었네. 여기가 1이었네. 여기가 3이었겠죠. 됐냐 얘들아? 지울게요. 계산한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럼 그래프에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 빨간색이랑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을 구하면 되겠죠. 뭐가 떠올라요? 아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됐냐 얘들아? 그럼 식을 세워보자. 인테그럴 얼마부터 나오냐 얘들아?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전개한 거 뭐였어요? x 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였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dx 이렇게. 이게 위에 거 곡선, 아래에는 직선이니까 걔를 빼는 거.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플러스 인테그럴. 얘들 얼마부터 얘들아? 1부터 3까지 누가 위에 있냐? 얘가 위에 있지? 흰색이 위에 있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x 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가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답 구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여러분들. 교점 몇 개 있냐 얘들아? 3개 있죠. 됐습니까? 그럼 저 교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 연립할게요.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2x라는 3차 함수와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연립 방정식을 풀게요. 왜 푸는 거예요? 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고 싶은 거죠. 왜? 교점의 x좌표를 알아야 적분 구간을 잡을 거 아니야. 됐냐?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면서 x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되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 되고 x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1, 0, 2가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교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 원점처럼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2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식을 세울게요. 얘들아 같이 하자. 인테그럴 얼마부터 얘들아? 같이 하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누가 위에 있어요? 3차 함수가 위에 있죠? 지금 내가 요거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3차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dx 이렇게. 플러스 인테그럴. 얼마부터 얘들아?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 아니 얘들아 빼기 아래 거 dx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냐?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왜 이래? 얘가 뭐야 얘가? 얘가 S1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뭐야? S2가 되겠네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 다음에 저 하면 돼요. 아시겠죠? 해볼게요.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일단 항상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 얘가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여기 당연히 원점이 되고요. Y절편은 뭐 1이 되겠죠. 됐냐? 그래서 위에 점이 있는데 요 점을 마이너스 1,2라고 할게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정확히 완성해보자. 나는 지금 접선을 만들고 싶은데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지. 뭡니까? 제가 설명했던 접선의 방정식 1번 유형이 되는 거죠.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 그럼 일단 점 알고 있네. 뭘 더 알아야 될까? 기울기 하면 좋겠지.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기울기를 우린 뭐라고 합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그럼 얘를 미분해서 Y 프라임은 2X가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었어. 기울기 얼마 얘들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점은 지금 마이너스 1,2니까 기울기 알고 있고 점을 알고 있으니까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되겠네. 뭐 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원점을 지난 직선이네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찌 그었더니 얘가 원점을 딱 이렇게 지나는 거야. 잘 그려야 돼. 그래서 문제 뭐라고 했어요? 곡선과 접선과 Y축 이랬으니까 곡선과 접선과 Y축은 얘가 Y축이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가끔 이런 애 있어. 이런 그래프를 잘못 그려가지고 색칠을 잘못해서 틀린 경우 있어 진짜. 엉뚱한 데 색칠해버리는 거야. 진짜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프를 너무 잘 그려야 돼. 그래프를. 봅시다. 그럼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바로 식을 세울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잖아. 위에 누가 있냐? X제곱 플러스 1. 위에 거. 아래에 누가 있냐? 이 직선이 뭐였죠? 아까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2X였어요? 그래서 아래 거를 빼고 dx가 이렇게 되겠죠. 814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요. 됐습니까? 그럼 드는 생각이 얘는 지금 X축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축 밑에 있어요. 만약에 넓이라면 얘가 말하는 빨간색 넓이가 5인 거야. 넓이 뭐야? 5가 되는 거야.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는 X축 위에 있지. 하나는 밑에 있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은 얼마일까? 0 돼버리는 거야. 왜 0 되는 거예요? 얘가 넓이가 5라면 넓이는 5지만 얘가 내가 너네한테 정적분은 얼마야 물어본 거야. 그럼 정적분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5라고 해야 돼요. 됩니까? 무슨 말인지? 맞냐? 다시 봐봐. 한 번만 다시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는 5라고 이렇게 할게요. 파란색의 넓이가 5래. 요만큼이? 연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의 넓이가 2래. 됐냐? 내가 너네한테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야? 물어본 거. 넓이 얼마야? 넓이 얼마야? 내 아들한테 물어봐도 넓이가 5고요, 2고요, 더하면 7이에요. 당연히 넓이는 7이죠. 이해됩니까? 넓이잖아, 넓이. 됐냐?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너네한테 야 0부터 5까지 정적분이 얼마야?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5는 5인데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5요. 얘는 2는 2인데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요. 그래서 얼마야? 3이라는 거죠. 맞냐?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얘가 만약에 속도 그래프였어. 그럼 뭐예요? 오른쪽으로 5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이만큼. 변이가 얼마야? 3이요라고 대답하는 거야, 변이. 만약에 너한테 야
얘는 이동거리가 얼마냐? 그럼 오른쪽으로 5 갔다가 왼쪽 2니까 7이라고 대입해야 되는 거야. 느낌 비슷하죠? 됐습니까? 봅시다. 다시 한번. 그럼 저희 이 문제로 돌아와서 얘랑 얘가 넓이 똑같대. 그럼 여기부터 여기가 정적분 얼마일까? 0이라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니까. 됐냐? 맞아? 필기하세요. 그래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얼마인지 모르니까 k까지. 뭐라고 쓰면 돼요? x제곱 2x dx. 얘가 뭐 된다? 얘가 0이 된다. 넓이가 같기 때문에 같으면서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계산 좀 해볼게요. 여기 구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적분하시면 3분의 1의 x3승에 x제곱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얘를 계산하시면 k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k3승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겠죠. 됐냐 얘들아? 이게 얼마다? 빵! 안 예쁘니까 3 좀 곱할게요. 그러면 k3승 플러스 3k제곱 3 곱하면은 8 3 곱하면은 10이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4는 0 되겠네. 됐냐?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법 쓰기 위해서 쓸게요. 1, 3, 1차 없으니까 0, 마이너스 4. 1 넣을게요. 1, 1, 1, 4, 4, 4, 4, 0. 인수분해하니까 k 얘 때문에 k 마이너스 1. 얘 때문에 k 플러스 2의 제곱은 0 되겠죠. 됐냐 얘들아? 그럼 만족하는 k가 얼마야? 1과 마이너스 2잖아. 근데 k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얼마예요? 1이 답이 되겠죠.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네. 컨셉 찾기가. 봅시다. 야 얘들아 얘가 뭔 뜻이냐 이거. 암기합시다. 뭔 뜻이야 이거? 주기가 1인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로. 근데 잘 그릴 필요 없이 그냥 1부터 2까지 fx dx가 4래. 여기쯤에 1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쯤에 2가 있겠지. 그러면 fx를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임의대로. 그런데 이 넓이가 얼마 되더라? 얼마다? 4다. 그런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기함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던 얘가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예를 들어서 3, 여기는 4,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인테그럴 1부터 5까지 fxx야. 아니야. 다 얼마일까요? 다 얼마냐? 하나가 4지. 몇 개 있냐? 4개 있지. 답 얼마야? 16. 이렇게. 이런 문제 간단하죠? 됐습니까? 그래프는 자기 좋아하는 취향대로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역함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역함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최대한 정성스럽게 그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진짜.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그려야 돼. 역함수가 나오면은. 일단 이 그래프 그리면요. 얘는 뭐 되는 거예요? y절편이 1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1이에요. y절편. 원점이고요. 그 다음 또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역함수는 뭐예요? 원함수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한 거잖아. 이렇게. 흰색을 파란색에다가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0,1을 통과하던 게 1,0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그려야 돼. 좀 최대한 정성스럽게.
여긴 당연히 1이에요. 그럼 인테그럴 봐봐 얘들아. 이 흰색이 fx 그래프야. 초록색이 gx 그래프야.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fx, dx라는 건 잘 보세요. 0부터 여기 1이잖아. 0부터 1까지. 보세요. fx, dx. 그래서 요 빨간색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층을 의미하는 거 넓이를. 그럼 이 점에 y좌표도 한번 구해볼게. 이거 얼마겠냐 얘들아? y좌표. 이거 1을 원함수 얼마야? 2 나오겠네. 됐냐? 그림만 잘 그리면 쉬워. 보자. 얘는 가만히 봤더니 인테그럴 1부터 2까지라면은 이 점이 막 대칭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점이 1,2잖아. 얘는 뭐가 되겠냐, 얘들아? 얘는 2,1 되겠죠. 왜냐면 y는 x에 대칭이 나오면은 x좌표랑 y를 바꿔주면 돼. 선을 이렇게 그을게. 그럼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건 칠판 보세요. 1부터 2까지 gx, dx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냐 얘들아? 다시 한번 더 봐봐. 얘들아, 이 빨간색이라고.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파란색이라고. 두 개를 더하래. 됐냐? 뭐 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가위로 잘라. 여기에 딱 끼워져. 요렇게. 이게 뒤집으면 돼. 이렇게 촥. 한마디로 얘를 대칭 이동시킨다 생각하면 돼. 됐냐? 그럼 결국은 그냥 이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 직사각 넓이 얼마야 얘들아? 1이잖아. 이 얼마야? 2잖아. 답 얼마? 2.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니까 계산은 굉장히 간편하죠. 답 2예요. 바로 할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fx가 x제곱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저 말은 y축의 오른쪽만 그리라는 얘기니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절반만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뭐 gx 얘가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fx는 x제곱이다. 그 다음에 y는 x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문제에서 gx 역함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럼 다음 문제에서 얘들아 봐봐. 원함수와 얘 안 어려워 얘도.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구하라고 했잖아. 한마디로 이 흰색 구하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런데 흰색을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역함수는 구하기 귀찮잖아. 그 빨간색 자가 없다라고 치고 그냥 초록색 구한다면 몇 배 할까? 2배. 개념 하나 정리합시다. 필기하세요. 얘는 중요해.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와 똑같다? 원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다가 2를 곱한 것 같아. 역함수는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싼 부분 넓이는 원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 넓이의 2배이다. 됐니 얘들아? 그림을 기억하면 이런 거지. 봐봐. 요 흰색 넓이가 초록색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흰색이다. 됐니 얘들아? 그럼 초록색만 구하면 2점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얘는 연립할게. 그럼 x제곱은 x야. 만족한 x 얼마냐? 0과 1. 여기가 0, 여기 1인 거죠.
지금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초록색만 구할 겁니다. 지금 인테그럴 얼마부터 얘들아? 0부터 1까지. 누가 위에 있냐? 직선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dx. 됐냐? 여기다가 계산한 다음에 2만 곱하면 최종 답이 되겠네요. 볼게요. 보자. 0에서의 위치를 구해라. 0에서의 위치는 뭐야? 결국 처음 위치를 말한 거겠죠? 아까 우리 했죠? 걔는 x0입니다. 한마디로 문제 출제자가 x0 좀 구해봐 그런 거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x0라고. 문제 봤더니 지금 t까지의 위치로 나왔어. 보자. 그럼 공식에 의해서 x2일 때의 위치는 아까 필기한 xt라고 필기했죠? 그럼 여기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어 쓰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 위치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속도 3-2t의 dt라는 공식을 쓸 수 있겠죠. 맞냐? 아까 내가 여기를 t라고 필기했고 vt라고 썼어요. 그거 바꾼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게 얼마다? 위치가 10이다. 그럼 x0는 몰라 얘. 얘 처음 위치잖아. 얘는 계산해볼게요. 적분하면 뭐 되는 거예요? 3t-t 제곱에 0부터 2까지 그게 10이다. 그럼 x0에 2를 집어넣으면 6에 2. 0 집어넣으면 뺄 거 없겠네. 그게 10. 이 형식 x0 얼마 얘들아? 얼마? 8 끝. 그렇죠?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은 거야 이렇게. 딱 밟는 그 순간이 0초인 거야.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딱 밟았어. 그 순간이 t가 0이야. 그런데 제동을 건지 t초가 지났대. 그러니까 여기가 0초인 거야. 그래서 얘가 딱 멈춘 거야 이렇게. 이제 멈춘 거야. 그럼 멈추면 우리가 멈춘 순간을 알아야 돼. t가 몇인지. 멈추면 뭐가 0 되냐? 속도가 0 되겠죠. 그럼 얘가 0 되는 t가 얼마야? 10. 한마디로 t가 10인 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 얘들아 제동을 딱 건지 몇 초가 지나서야 멈춘 거냐? 10초. 그럼 우리는 10초 동안에 이동거리 하면 될 거 아니야? 필기하세요. 인테그럴 뭐예요? 0부터 10까지. 내가 변이나 이동거리 알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해서 속도를 적분한다고 했죠? 변이 알기 위해선 속도 뭐예요? 20-2t 속도를 적분한다. 왜? 속도를 적분한 게 변이잖아. 됐습니까? 끝. 계산하면 돼. 답이야.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공식 하나만 쓰세요. 아까 공식. t초일 때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인테그럴 0초부터 t초까지의 변이만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를 적분한 변이니까. 그런데 문제에선 3이라고 했으니까 3일 때 위치를 x3이라고 할게. 그 다음 얘들아 처음 위치가 얼마라고 했냐?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t가 아니라 3까지. 속도를 여기를 vt, dt라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얘가 vt 그래프잖아. 그치? 구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빨간색이야. 이게 뭔데요? 마이너스 2x 되겠죠, 식이. 맞냐? 어떨 때는 초록색이야. 초록색이 뭐예요? 2x 마이너스 4 되겠네요. 됐냐? 무슨 말인지 식 세우면? 세울 수 있죠, 여러분들? 중학생들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적분과 찢어야 되겠네. 그럼 지금 얘가 인테그럴 얼마부터 얘들아? 0부터 1까지는 빨간색이잖아. 마이너스 2x의 dx. 이해되냐? 플러스 인테그럴 얘들 얼마부터 얘들아?
1부터 얼마? 3까지 뭐 되는 거예요? 2x-4의 dx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냥 좀만 더 해볼게요.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고 0부터 1까지 플러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앞에 거는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 1 집어넣으면 1에서 마이너스 300 빼는 거니까 플러스 3 지워지네?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돼요.